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휴스턴 교사 노조 앞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자신과 트럼프 후보를 미래와 과거에 비유했고 헤리티지 재단과 트럼프 측근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국정운영 청사진 프로젝트 2025를 글로 남길 수 있다는 게 믿어지냐면서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실제의 작별 연설에서 미래를 말했습니다.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국민이 만들어가는 국가라고 말하면서 횃불을 젊은 해리스에게 넘긴다고 점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해리스에게 나이스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이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오하이오 연방 상원 의원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해리스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우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논쟁적인 미국 상하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 휴전은 없었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단결만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대통령 대할 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반응했지만 시위도 거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불참했고 의회에서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하원 의원은 네타냐후가 전범이라는 걸 알리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2, 4분기에 1, 4분기보다 좋고 경제 전문가 예측보다도 좋은 2.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자율은 다음 주 연준 회의가 아닌 9월에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졌습니다. 테슬라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값이 폭락하면서 어제 약 18개월 만에 최악의 기록을 한 주식시장이 오늘은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입니다. 나이키가 인공지능을 사용해 운동선수의 꿈을 신발 속에 넣어준다는 나이키의 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휴스턴에서 교사 노조 앞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유세를 했고 이로써 사흘 동안 스윙 스테이트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죠.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차이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최근에야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됐지만 굉장히 쇠약한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비 선거 때도 거의 선거 유세를 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선거 유세를 무척 활발하게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바이든 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 유세를 하는 부통령 이런 세 사람의 음성을 좀 짧게나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그 집무실에서 연설을 했는데 farewell to the 미국 people에 하는 것처럼 작별 연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무실에 보니까요 어떤 사진에는 특히 그 아들 헌터 바이든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질 바이든 여사도 있었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수십 년을 함께 했었던 자문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말하자면 전부 안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겠구나. 뭐 그 이후에는 완전히 선거 이후에는 그 포커스 자체가 차기 대통령에게 가니까 그런 겁니다.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목이 엄청 많이 쉬었습니다. 중간중간 뭐 써놓은 것을 읽는데도 틀리기도 했고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이 앞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기는 겁니다 하면서 한 9분에서 10분 사이였거든요. 9분 11초인가 그렇던데요.
본인의 뭐 성과 같은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재임할 정도는 되지만 안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뭐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간 산업, 나토에서의 미국의 어떤 그 세계에서의 위치, 건강보험, 뭐 경제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했고 연방대법원도 제가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말도 했는데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 개인의 야망도 뒤로 해야지 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목소리. 그런데 그 신선하고 새로운 목소리는 젊은 목소리가 맡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카멜라 해리스라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터프하고 능력 있는 이 부통령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뭐 왕이나 독재자가 그냥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the people, 국민이 운영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고 미국의 파워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미국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Farewell to the people 하는 바이든. The great thing about America is here. Kings and dictators do not rule. The people do.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 i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We just have to keep faith, keep the faith, and remember who we are. We're the United States of 우리가 America. 누군지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우린 미국 사람이 아니냐.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없는 일이 Let's act 없다. together. Preserve our democracy. God bless you all.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네, 연설 맨 마지막에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물러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해야지 될 그 여러 가자지구의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는 그 중간층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비도 좀 낮춰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투표권 그리고 선택의 권리, 낙태권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유세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장소를 옮기던 동안에 그 비행기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5시에 한 이 연설을 봤답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 또 한마디 날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so bad 이렇게 한마디 날리고 그리고 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 유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엄청 비난했는데 정말 일이라고 생긴 것은 형편없이 하는 일마다 그랬고 진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 어디서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 You fired. 해고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3년 반 동안 계속 거짓말만 해온 카멜라 해리스가 재앙을 만들어냈고 이 나라를 파괴하는 극좌 미치광이다. 내가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노노노 내가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나이스하면 좋은데 나이스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총에 맞았으니까 사람이 총 맞았으면 달라질 거지 나이스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 이 카멜라 해리스가 너무너무 나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과 딜을 하려면 이때의 그 인간이라는 뉘앙스 저 나쁜 인간 이겁니다. 딜을 하려면 내가 나이스할 수가 없어 정말이야. 여러분이 if you don't mind 한다면 내가 나이스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음성이 좀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Biden catastrophe.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네. You know, I was supposed to be nice. They say something happened to me when I got shot. I became nice.
And when you're dealing with these people, they're very dangerous people. When you're dealing with them, you can't be too nice. You really can't be. So if you don't mind, I'm not going to be nice. Is that okay? You want me to be nice. 네, 나이스하지 않을 것이다 했었을 때 그 열기는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는 바이든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가 본인의 기소당한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 이건 이제 완전 거짓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연설할 때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지적하는 것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이름은 뭐 전에도 잘못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잘못 얘기를 했고 낙태라는 이 발음도 꼬이고 굉장히 아무튼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과 같진 않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사람이 난 나이스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예를 들어 뭐 발음이 꼬인다 이름을 잘못 불렀다 하는 것들이 뒤로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책을 쓴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선거 때 이제 남편을 돕기 위한 것이겠죠. 그 전에 다음 주에 나올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의 또 다른 조카죠. 조카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조카 부부가 자녀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우리 가족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잘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본인에게 장애인들은 다 그냥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이 담긴 책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모든 것이 선거 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면서 민주당의 후보로 거의 확실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나는 나이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그때의 카멜라 해리스는 그 하워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흑인 대학교. 그런데 대학교를 미국에서만 다닌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어렸을 때 쭉 학교를 다니고 캐나다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흑인 대학교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알파 카파 알파 평생 회원입니다. 이 그룹이 한 400만 명이 있고 카멜라 해리스의 비밀 병기라고도 불리는데 역사적으로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학생들이 대학 간의 이런 그 서로의 연대를 만든 그런 클럽입니다. 이 클럽에서 어제 그 연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카멜라 해리스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이 클럽이 300만 달러를 모아줬습니다. 어제 이제 그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Because he intended for them to overturn Roe v. Wade.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Congress passes a law to restore those freedoms, I will sign it into law. 낙태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낙태권이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본인의 친구들은 다 어제 여자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도를 가지고 3명을 낙태권을 뒤집기 위해서 연방 대법관에 지명을 했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 잘 협조를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 했었을 때 이제 여성들이 그 함성을 지었고요. 프로젝트 2025는 오늘도 또 못 전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탄력이 붙어서 워낙에 이 카멜라 해리스를 뭐 검사 출신이 뭘 하겠어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중 연설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텍사스 휴스턴의 교사 노조가 엄청 좋아하죠.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보조 같은 것을 과거부터 본인이 그런 인종차별로 받아본 그 서름에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끝난 그 연설이라서요. You are visionaries. You are focused on the future.
교사 노조 의원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포커스를 미래에 맞추는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The 있군요. work you do is about a focus on the future. You see the potential in every child. You foster it, you encourage it, and in so doing, you shape the future of our nation. Which is why I say we need you so desperately right now. 네, 뭐 정말로 we need you 하니까 야 하는데 뭐 미래를 위한 그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도 필요하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표로도 필요한 게 되겠죠. 미래를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고 미래를 심어주고 하는 그런 교사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One focused on the future and the other focused on the past. And we are fighting for the future.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과 일치가 되죠. 하나는 포커스를 과거에 둔다. 또 하나는 미래에 둔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게 트럼프와 본인을 비교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많은 분들은 아니 검사 출신이 특히 이제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검사가 대통령 해봐야 뭐 그게 그렇지 않은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검사였었던 때가 2010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검사를 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로 이제 선출이 됐을 때 선출이었으니까 그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장관격인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을 2번 했을 때가 2010년부터 2017년 그리고는 연방 상원의원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 뒤가 부통령이죠. 그러면 아주 평범한 검사부터 가장 진보적인 곳에 또 검사도 했고 전체 캘리포니아주 국가로는 경제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그리고 뭐 인구도 4천만 명 되는 그런 곳에 검찰총장을 했고 그 뒤에 미국의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의원을 했고 그리고 지난 거의 이제 3년 반 동안 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의 가장 멀리 있는 경력이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만이 카멜라 해리스의 경력은 아니죠. 물론 검사로서 쌓았던 것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또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흑백 분리라든가 인종 차별 같은데 신경을 쓰고 계속 그 처음에 경력이 끝까지 가져갈 때 조금씩 레이어드 된 것은 있지만 카멜라 해리스 경력을 검사로 보는 것은 사실은 반 정도도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젊은 사람들 표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표였고 젊은이들도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의 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너무 노쇠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유였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사퇴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뭐 더 힐의 여론조사 등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18살에서 34살 사이. 만일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물론 바이든이 후보가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바이든에게 투표한다가 53%대 트럼프 47% 젊은 사람 아직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투표가 치러지고 해리스와 트럼프와 대결을 한다면 60대 40으로 해리스가 20%포인트 앞서갑니다. 많이 앞서가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호감도는 젊은이들 18살에서 34살 사이에서 45%가 해리스에 호감이 있다고 했고 33%가 바이든, 34%가 트럼프. 이것도 엄청난 차이죠. 제네레이션 G와 밀레니얼이 바이든 당선에 엄청 힘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해리스에게도 필요하고 다시 해리스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합주가 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경합주에서 해리스를 앞섭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에서는 지금 동률이 됐거든요. 47%로.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애리조나를 빼고는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거의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많이 이제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리조나가 그래서 어쩌면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할지 I don't know. 그래서 애리조나에서는 해리스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조지아주에서는 2%포인트. 미시건에서 근데 조지아주는 이게 해리스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과거에 한번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가 그 다음에 바이든이 그 유명한 뭐 만 몇천 표 찾아내라 하고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happen to be 카멜라 해리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란 말이죠. 조지아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2%포인트라는 거 굉장히 주목되고요. 미시건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는데 이것도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현재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미시건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엄청 인기가 떨어졌잖아요.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계 아랍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시건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어쩌면 펜실베니아의 아주 유명한 조시 샤피로라는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한다면 이 정도는 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스콘신은 47%로 동률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격전지에서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 우위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바이든이 나가고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생긴 현재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 주요 뉴스 이게 이제 뭐 벤자민 네타냐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서히 그 JD 벤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통령 후보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선거가 달라져서요. 여러 가지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11시 정도부터 1시간 정도를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마치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하듯이 초대 손님도 어찌 그렇게 많던지 뭐 예를 들어 인질이었거나 인질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 뭐 본인이 아파서 다쳤는데도 일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쭉 그 손님으로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그러니까 문명과 그러니까 야수와 문명인의 전쟁.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야수라는 얘기잖아요. 야수라기보다 야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다. 이스라엘은 문명이고 팔레스타인은 야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했었던 것이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장이 그런 때는 이제 외국 손님을 맞아서 상하 합동 연설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안 갔잖아요. 물론 어제 예정된 일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신에 보니까 벤 칼딘이라고 메릴랜드 그 상원 의원인데 외교관계위원장인데 뭐 민주당에서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을 했는가? 여러 사람 이렇게 누구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니까 은퇴하는 사람이 이제 가서 그 카멜라 해리스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앉아 있었던 것 같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안 갔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도 안 갔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참석은 했지만 벤자민 네타냐후와 악수도 안 했습니다. 척 슈머는 주이시입니다.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내내 주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뿌리 깊게 갖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almost automatically 이스라엘 지지 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너무하다, 지나치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이런 얘기해서 또 엄청 또 욕먹고 했잖아요. 척 슈머는 가긴 했지만 벤자민 네타냐후와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많이 갈립니다.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예요. 쓰레기 신문입니다. 거의. 많은 부분. 물론 뭐 재밌는 뭐 연예계 소식 이런 건 괜찮지만 아주 그냥 색깔을 확확 드러내면서 그냥 본인들의 이득에 돈이 벌려지는데 이득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전하니까 보도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전 뉴욕 포스트. 벤자민 네탄야후의 파워풀한 뭐 의회 선언이다. 의회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블과의 싸움, 악마와의 싸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벤자민 네탄야후를 아주 높이 칭송한 게 뉴욕 포스트라는 타블로이드 신문입니다.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원래 벤자민 네탄야후가 연설을 잘하고 또 뭐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뭐 미국 대사관에서 일도 하고 해서 영어가 유창하니까 어제 영어로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도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힘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해리스 말은 안 올렸어요. 본인 연설하는데 뒤에 안 나와 있잖아요. 바이든도 칭찬하고 그렇게 무기를 많이 줬는데 그러면 칭찬 안 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트럼프도 칭찬하고 트럼프는 조금 삐쳐 있고요. 네탄야후에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또 성급하게 바이든과 악수하고 막 축하했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었지만 좀 비위를 안 건드리게 하려고 양쪽에 다. 이 뉴욕 포스트와 달리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에서 바로 의사당 밖에서의 시위를 맹렬히 비난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 시위대에 있는 나가 있는 저 사람들 다 그 이란 돈 받고 하는 이란에 말하자면 똘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바보라고. 이란에 이용당하는 테헤란에 이용당하는 바보고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너무 정말 우울해라는 게 저런 말이구나 할 정도로 박수를 치던지 그리고 자주 민주당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반 정도는 벤자민 네탄야후가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벤자민 네탄야후,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돈과 표인 이스라엘의 총리가 연설하는데 감히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이 불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들은 악마 곁에 섰다죠. 밖에서 시위한 질 스타인도 악마 곁에 선 거예요. 녹색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밖에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가장 큰 박수가 나왔던 때가 공화당 의원들이 자국민에게 바보라고 저 시위하는 시위대 다 바보라고 얘기하는 타국의 범죄자잖아요. 그 더군다나 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부정부패 말도 못하게 와이프도 함께 그런 범죄자에게 그렇게 자국민을 미국 국민을 바보라고 하는 그런 범죄자에게 그렇게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정치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환영을 받았어요. 거의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도 섞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내의 우익 세력을 위한 연설이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의 박수가 우레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내부 우익의 얘기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요. 국방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가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뭐 하마스와 협상한다고 하지만 협상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군인들을 생각하잖아요. 본인의 아랫사람들이니까 너무 지쳤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죽하면 절대로 이런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특정한 종파의 사람들까지 전쟁에 참여하라는 지금 이 같은 논쟁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국방부 현장에서 뛰는 전쟁터에서 실제로 지휘하고 뛰는 국방부의 말과 정치인의 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의회에 이렇게 낸시 펠로시, 카멜라 해리스 또 누굽니까?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이 안 갔어도 미국 연방 하원에서 유일하게 미국 의회에서 연방 의회에서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리시다 트라이브 연방 하원 의원 또 미시건이잖아요. 갔습니다. 가서 말하면은 쫓겨나니까 어제 체포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저 사람은 전범이다. 그리고 대학살, 유죄, guilty 이런 그 팻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거 들고 있으려고 리시다 트라이브는 간 거예요. 좀 침통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의사당 안에서만 6명이 체포됐는데 어떻게 체포될 만한 사람이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의원들이 초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라고 하나? 이란 오마르. 이란 오마르 미네소타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머리에 스카프도 쓰고 다니고 하는 그 소말리아에서 이민으로 와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 되고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이란 오마르는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초대 손님을 보냈는데 이 초대 손님들이 그 체포가 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데 이미 네임덕이잖아요. 해서 카멜라 해리스를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고 내일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이나요? 내일이죠. 금요일이 내일이죠. 내일 마랄라고까지 가서 만나는데 아마 이건 아들 만나러도 이중으로 가는 걸 거예요. 벤자민 네탄야후 아들이 마이애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각 지역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벤자민 네탄야후 아들은 안 돌아오네 하고 굉장히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뭐 보안 문제, 경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갔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리고 내일이 그 아들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참 저참해서 마이애미 쪽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럼프와 한때 벤자민 네탄야후는 빛나는 관계였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번에 바이든에게 지지 않으려고 난 수요일에 만날 거야. 수요일 어제가 연설한 날이잖아요. 그랬다가 벤자민 네탄야후 쪽에서 깜짝 놀랐대요. 우리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수요일에 만난다고 하지? 이러니까 아니야 목요일에 만날 거야?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금요일이라고 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렇게 이제 수정을 했고요. 2015년도에 오바마의 이란 핵 협정에 엄청나게 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반대하면서 그 뒤로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너무 친해졌죠. 완전히 친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벤자민 네탄야후가 트럼프가 떨어졌는데 뭐 바이든에게 딱 달라붙었죠. 더군다나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마음, 하트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자면 삐쳤어요.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건데 아무튼 그 앙금을 뭐 풀겠죠. 정치인들이니까.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10월 7일에 하마스의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야만적이었습니다. 인정. 이스라엘을 탁 그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1200명을 살해했습니다. 250명 정도를 인질로 잡아가서 100명 이상 풀어줬고 46명 정도는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또 나머지 한 100분 정도가 하마스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1200명 숨지고 39,000명 이상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너무 많은 사람들 굶주림, 영양실조, 뭐 기간산업 같은 거 다 파괴하고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낸시 펠로시도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적이었죠. 그런데 내가 오늘 의사당에서 본인 가진 않았지만 합동 상하 연설 저거 본 것을 보니까 그 프리젠테이션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역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렇게 초대받은 외국의 그 고위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나쁜 프리젠테이션이었다. 최악의 연설이었다. 왜냐하면 인질 협상에 대한 어떤 이런 것, 희망, 좀 싸우지 않고 이걸 휴전을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탑뉴스가요. 이제 해리스도 오늘 밀려났고요. 벤자민 네탄야후의 바이든 예전에 밀려났고 트럼프 요즘 잘 얼굴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을 본인의 러닝메이트를 한 것.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팍스 앤 프렌즈에 다시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나 후회 없지. 해리스 될 걸 그 당시에 해리스가 됐어도 나는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했을 거야. 그럼 하고 오고 이걸 후회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그런 빛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런 말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막상 상대도 젊고 해리스라는 여자가 되고 보니까 야 이게 트럼프가 너무 마가에 집중한 게 아닌가 본인 기반에 집중한 게 아닌가 기반이 아닌 다른 유권자를 설득하고 포용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J.D. 벤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마가잖아요. 완전 마가의 기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트럼프가 사라져도 만약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마가는 더 강하게 발전을 할 것이다. by J.D. 벤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젊은이들, 흑인들이 지금으로서는 해리스 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오하이오라든가 뭐 몇몇 블루 그런 스테이트에서는 노동자 계층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지금 낙태, 여성, 지금까지 몇 번 선거에서 트럼프와 트럼프의 동맹을 무섭게 했었던 여자 유권자들을 딱 카멜라 해리스가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J.D. 벤스는 카멜라 해리스를 비난하던데요. 아이 없는 고양이 아줌마라고. 아이 없으면 뭐 고양이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아이 없는 고양이 강아지라고. 카멜라 해리스가 결혼을 해서 본인이 낳진 않았지만 지금의 그 남편이 원래 결혼해서 얘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둘인 것 같은데요.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았다 해서 고양이 아줌마라고 고양이 레이디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더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연사 물어봅니다. 손을 들고. 그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아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그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의 내 아이, 네 아이 없이 공평한 마음, 포용성 있는 마음, 공정한 마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도 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투표권 두 장 내지는 더 추가로 줘야지 됩니까? 항상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성숙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하고 순결하고 그걸 추구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항상 생각할 때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J.D. 벤스는 카멜라 해리스가 아이들은 있지만 자기가 낳아보지 않은 아이라고 해서 아이 없는 고양이 아줌마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것이 다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여성들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후회를 하는 게 아닌가? Maybe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계산에 따라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부통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죠. 아무튼 그 여성에 대해서 워낙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기가 없는데 J.D. 벤스도 마찬가지로 낙태는 간간이어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아무리 남편에게 매를 맞아도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해야지 이혼을 하면은 그건 폭력보다 더 나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J.D. 벤스라는 39살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신 기반만 강화하지 유권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지금 공화당에서 그 얘기는 조금 나오는데 too late.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 후보가 약간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뭐 결정적으로 뭐 중요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이번이 다른 겁니다. 젊은 사람 한다고 했더니 아니 카멜라 해리스도 젊네. 그리고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데 해픈 투비 J.D. 벤스가 여성에 대해서 가장 여성들이 볼 때는 나쁜 그 최악의 말들을 골라서 했네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경제 뉴스로 갈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2, 4분기에 1년 전보다 2.8% 성장했답니다. 이유는요. 소비가 조금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업도 재고를 전에는 그냥 요만큼만 했는데 재고를 조금 늘렸다고 해서 이 결과는 전문가들이 상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경제가 너무 나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예전에 그 팬데믹 이후보다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뭐 한 20% 정도는 비싸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다른 그 사업과도 영향이 있잖아요. 데이터상으로는 연착륙
인플레이션 이렇게 잡아가면서 완전히 뭐 폭락하는 이런 것은 없는, 이거 이제 확신을 점점 높여주는 겁니다. 이 좋은 경제적인 지표가 여러분들 그 활동하시는데 또 사업하시는데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그 경제 전문가들은 1년 전에 비해서 2, 4분기에 경제가 1.9% 성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거의 1%포인트 많은 2.8% 성장입니다. 1, 4분기 때는요. 1년 전에 비해서 1.4%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주택시장이 조금 나빴는데 주택시장이 나빠져서 아유 이거 뭐지 하는 것을 다 상쇄했다 하는 거거든요. 계속 암울한 경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경제가 나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일할 때 뭔가 성과가 안 오르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자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코리아타운 나쁠 것이고 식당 가보세요. 요즘 손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코리아타운 바깥으로 나가면 꼭 그렇지도 않다. 코리아타운도 또 잘 되는 식당은 엄청 또 잘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슈는 다음 주에 연방준비제도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럼 다음번에 부터 이자율을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꿈은 또 사라지고 옵니다. 경제가 괜찮아서 9월 달에 이자율을 다시 내리는 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한 87% 정도 예상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경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거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괜찮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어제 엄청났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는 어제 한 12% 정도 내려가지 않았던가요? 어제 뭐 그 엔비디아도 6.8%가 내려갔었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엄청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률 발표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요. 제가 지금 레이티스트를 조금 보려고 컴퓨터를 좀 한번 보고 있고요. 해서 테슬라를 한국 분들이 워낙에 많이 그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담력을 조금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다우지수 같은 것은 좀 전에 보니까 뭐 몇백 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 한 1.8% 정도는 회복했고 어제는 뭐 아마존 모든 것이 다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테슬라하고 구글의 소유주인 그 알파벳이 실적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해서 뭐 S&P 500도 뭐 2.3% 내려왔고 나스닥도 3.6%. 그럼 이게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이런 대형 주식에 의존을 했었던 것이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 하는 경고가 사실은 하루 이틀 나왔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런 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팔고 작은 회사로 많이 갔거든요. 완전히 테슬라가 올 봄에 이익이 45%가 줄어들었고 알파벳도 5%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2020년 이후에 최악이었다고 하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점점 늦추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뭐 로봇택시 같은 거.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처럼 했다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면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지? 하는 걸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1월 이후 어제 그 최악이었는데 이윤을 가까스로 넘기기는 했는데 유튜브의 그 광고 수입이 예상했었던 것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소용돌이 거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 뭐 메타 더 많이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하시겠죠. 아마존, 애플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하니까 전부 이거 매그니피션트 그 세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주식시장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각오를 늘 하셔야죠. 시속게임.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아침 뉴스 시간에 유지승 앵커가 특별히 그 파리 올림픽을 8시 25분부터 특집 보도하는 것 알고 계시죠?
날마다입니다. 이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은 개막식은 내일 하지만 경기는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던데요. 그래서 많은 뭐 경기 자체도 그렇고 화제의 순간 등등을 유지승 앵커가 그 힘찬 유지승 앵커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이키도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운동선수의 꿈을 신발 속에 넣어준다 하는 그 나이키의 꿈을 발표를 했습니다. 37년 전 나이키 에어 그 신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안 신어봤습니다. 저는 운동화 싼 거 신습니다. 사실 운동화 잘 신지도 않아요. 운동을 안 하는데요, 뭐. 37년 전에 최초의 에어, 그 운동화에 영감을 준 건물이 파리에 있다면서요. 그 건물에서 나이키가 올림픽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운동선수들이 나 이런 운동화였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어떤 그 미래를 딱 포착을 해서 뭐 전시를 한답니다. 아무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선수에 맞춰서 뭔가를 운동화를 디자인을 한다는 건데요. 농구 스타, 단거리 선수, 그리고 킬리안 옴바페. 지난번에 이 축구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선수의 맞춤형 디자인된 모델을 그 건물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뭐 승리의 예술, 그 Art of Victory 이렇게 해서 뭔가 그 개별적으로 뭐 여러분들 아시죠? 맞춤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일하는 방식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은 뭐 사람이다. 뭐 이런 뭐 인간이 다 뭐 아무리 인공지능이 해도 인간이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인공지능과 운동화를 연결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운동선수와 디자이너 사이의 협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until 운동선수가 AI와 직접 접촉하기 전까지 당의 신이었습니다.